지금 끝난 거 시작하는 건가?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 원치 않으시겠지만 종태도 함께합니다. 그래도 말은 제가 더 많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왜 이렇게 꾸몄냐고요? 근데 좀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결혼했는데? 네. 여러분, 오늘은 저 TPO를 좀 맞춰봤어요. 사실 저희가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랑 같이 하거든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저출생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인데 주택금융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주택금융 전문기관이잖아요. 그쵸.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뭘 기대해도 좋냐면 오늘 저희처럼 아기 키우는 분들, 아기 준비하는 분들도 꼭 알아야 하는 출산 육아 관련 지원 정보 공유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좀 보러 오라고 말해주세요. 살 빠진 것 같다고요? 이번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길만 돌아다녀도 막 육수가 쫙쫙 빠지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은 많이 적응됐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복직 지금 2달 차예요. 좀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종태는 자고 있으니까 애기들 밥 차려 먹이고 출근 준비하고 나갔다가 퇴근하고 오면 또 종태 누워 있으니까 애기들 저녁 차려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좀 쇼츠 좀 보고 릴스 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 좀 빠졌어. 네. 물론 종태가 있어서 제가 출근 후에 회사에서는 정말 마음 편하게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워 조금. 네. 종태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제 은지가 출근하고 나면은 우미랑 도 같이 이제 등하원 시키고 집 청소도 하고 나 또 영상 편집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애들 하원하면 놀이터도 가고 공원도 가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틈틈이 이제 지원되는 것도 조금씩 알아보고 있어요. 오, 맞아요. 저희가 우미랑 더 낳고 키우면서 알게 된 정보도 많지만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신설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 조금 늦게 나올 걸 그랬어. 조금만 더 늦게 나왔으면 우리 오늘 알려드릴 수 있는 혜택을 우리도 싹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질투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아진 혜택 다 알려드릴게요. 네. 중간중간 궁금한 부분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자, 지금도 막 육아, 출산, 임신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오늘 최대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들어왔네요. 출산하면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출산하면은 힘든 게 사실 첫 번째 출산인 경우에는 저희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육아휴직 쓰고 급여도 좀 낮아진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몰라서 오는 그 부담감?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 그치, 애기 봐줄 사람이 없고, 그쵸, 맞아요. 그리고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구나. 근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가능해. 일단 아기가 2살 미만이면 부모급여라고 0세까지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고요. 아기가 1살이 돼?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이라고 종태가 다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뭐 얼마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만 7세 이하까지는 월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 아동수당은 또 얼마 전에 단계적으로 확대가 된대. 그런 또 발표가 나와서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좀 더 늦게 나올 걸 그랬어, 계속. 그쵸? 왜 우리가 나왔던 그때는. 또 나오면 되지. 또. 자신 있어? 그리고 정대 또 뭐 있었지? 그 첫 만남 이용권. 맞아.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도 있어요. 이게 아기를 낳으면 주는 바우처인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 100만 원씩 올랐네. 그래, 100만 원씩 올랐네. 실제 나와야겠네. 네, 봐봐요. 그래서 도움되는 지원이 엄청 많아서 여러분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첫 만남 이용권 몰랐다는 분들이 계시네. 당장 알아보러. 그렇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소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자녀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올해부터 10만 원씩 확대돼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니까 이것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언니,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나와요? 쓰고 싶은데 급여가 적을까 봐 걱정돼요. 뭐야 짜증나게 또 올해부터 최대 250만 원까지로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첫 3개월 250만 원, 그 다음 4에서 6개월, 그러니까 또 3개월 200만 원 나오고요. 남은 6개월간은 160만 원까지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처음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범위까지 지원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사후지급금이라고 맞아. 150만 원에서 25%를 맞아. 또 나중에 받고 그래가지고 112만 5천 원씩 보내주고 복직하고 6개월 있다가 그래 남은 거 줄게 하면서 주더라고. 근데 올해 1월부터 휴직기간 내에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을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나눠서 쓸 수도 있거든요. 총 3번 나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덩어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개월 쓰고 복귀했다가 애기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남은 휴가 기간을 쓸 수 있다. 왜냐면 초등학교 때 더 힘들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다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쓰겠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싹싹싹 쓰면 좋잖아요.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빠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쓸 수 있나요? 종태님은 일하실 때 육아휴직 얼마나 쓰셨어요? 제가 처음에 우미를 이제 낳고 나서 3개월을 먼저 같이 쓰고, 그리고 저는 복직을 하고, 그다음 은지가 육아휴직이 이제 다 끝났을 때쯤 나머지 9개월을 이어서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앞에 3개월 아기 100일 때까지가 이 엄마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 어떻게 극복하나요? 저는 거기서 우미도 도도 저는 종태랑 같이 3개월을 항상 같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요건 아빠들이 진짜 아기도 아기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와이프를 위해서 꼭 쓰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최대 1년씩 썼는데 올해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맞아. 또 맞벌이 하는 분이라면 6+6 부모 육아 휴직제, 이것도 꼭 사용하세요.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월 200에서 450만 원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고 하네요. 그럼 배우자가 휴직하면 나도 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같이 휴직할지 말지 고민 없이 같이 육아하면 되겠네. 그리고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네요. 맞아. 종태는 10일밖에 못 썼었잖아. 주말 포함하면 이제 최대 한 달까지, 한 달 가까이 되는데요. 최대 3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는 남자분들이 승진이나 주위 시선 때문에 눈치를 보기도 하셨는데 이런 제도 덕분인지 요즘에는 육아휴직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언니, 또 복직하고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기 어릴 때 워킹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복직하고 진짜 정신없이 지냈는데요. 휴직 끝나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알고 울고 계시는 거죠? 모르니까 우는 거였겠지. 알고 있으면 웃었겠지? 예. 원래 아기가 8살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올해 12살 때까지로 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요. 보자. 그치, 아기 초등학교 들어갈 때 거의 졸업할 때까지도 쓸 수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딱 그렇게 진짜 아이들, 왜냐면은 8살이라고 해도 너무 애기야, 여전히. 한 12살 정도 돼야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뭔지 알지? 이렇게 마라탕도 좀 먹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연령 제한이 잘 늘어난 것 같다. 상황에 맞게 잘 변한 것 같다. 아기 키우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상관없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나요? 처음에 아기 봐줄 사람 없다고 걱정하셨던 분들 혹시 아직도 걱정하고 계시면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용을 해봤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200%로 확대가 돼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 또 언니, 종태님 갑자기 아프시거나 일이 생기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종태 갑자기 아프면 제가 좀 더 아프게 한 번 더 좀 찔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평소에 몸 관리하자 종태 할까 이렇게 좀 잔소리 서비스 조금 무료로 지원한 다음에 종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는? 이럴 때는 긴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했는데 이것도 올해 1월부터 2시간 전에만 신청해도 이용할 수 있어서 더 좋아졌더라고요. 맞아. 사실 이게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 4시간 전이 조금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2시간 전이면은 괜찮은 거지. 은지님, 아기 어린이집 보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똑똑해 요즘 엄마들. 당연히 있죠. 요즘에는 유보 통합이라고 유아 교육 또 보육 통합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5세 아동에게 실질적 무상교육과 보육이 실시되고 있고요. 이게 2027년이 되면 3세에서 5세까지 더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돌보는 교사분들도 수를 늘려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줄었고요. 이거 진짜 중요하지, 맞아. 또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기본 8시간에 추가 4시간까지 총 12시간 충분한 운영 시간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언니, 셋째 혜택은 뭐가 있나요? 셋째 계획은 어디까지 오셨을지. 댓글 반응이 뜨겁네요. 다들 우리 셋째에 관심이 많으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는데 이런 말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셋부터 사실 간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 귀엽지. 둘? 괜찮다. 셋?
야, 간지 저게 진짜 부모지 어른이지 성인군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부터 간지야 종태 솔직히 알지? 하나 안아 하나 손 잡아 하나 막 걸어가 게임 끝. 거기다 요즘에는 여러분 아시죠? 코레일 다자녀 할인율 확대라든지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라든지 이런 혜택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셋째 계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먼저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거 관련된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네. 그러네. 아기 태어나기 전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나요? 있죠. 왜 없겠어요? 사실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최장 50년 만기로 금리 변동 걱정 없이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원리금을 나눠 갚는 거죠. 고정금리면 좋은 거지? 당연하지. 고정금리로 가입하고 금리 떨어지면 다시 갈아타면 돼요. 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무주택 혹은 1주택자여야 하고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 연소득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근데 신혼이나 다자녀 가구는 우대 혜택이 더 커요. 보금자리론 아시는 분들 벌써 계시네. 그치? 이제 세 자녀 아니에요. 올해 4월부터 소득 제한이랑 우대금리 요건이 조정돼서 두 자녀만 돼도 다자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금자리로는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소득 제한이 있는데 신혼가구 8,500만 원, 한 자녀 가구 9천만 원, 또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대출 한도도 기본 3억 6천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우대금리도 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와 신생아 출산 가구는 각각 0.3%, 0.2%가 적용되고 두 자녀 가구 0.5%, 세 자녀 이상 가구는 0.7% 적용되는데 최대 1.0%까지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중복 적용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혼이 결혼 7년 이내일 테니까 우리 신혼에 두 자녀 우대 받으면 대출 한도도 4억 원으로 늘어나고 그치. 0.8% 우대가 되는 거네. 그럼? 그렇지. 아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메이트네. 이거 이자 메이트. 이자 룸메? 약간 이런 거네. 같이 살고 있는 거네, 우리랑. 방 하나 내어드려야 되네. 지금 매매는 어렵고 전셋집 구하고 있는데 주거비 아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거 아끼는 건 우리 스크루지 최종태 씨가 잘 알잖아요. 이 부분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세자금 보증이 우리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건데요. 일반 신용대출은 금리가 높잖아요. 그치, 높지. 근데 공사가 보증해 주니까 은행에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최종 대출 금리는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한데요. 신혼가구는 연간 소득을 기존보다 높게 인정해서 보증 한도를 우대해주고 보증료율도 0.1%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도 보증료율을 0.1% 할인해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더 대박인 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례 보증이 있어서 별도의 상한 능력 심사 없이 임차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보증료율 0.0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맞아. 다 좋은데 전세 사기가 무서운 분들. 맞아요. 저희도 진짜 무서워가지고. 맞아. 우리도 보험 다 보증보험 가입했잖아. 요즘 전세 사기 걱정 진짜 많으시잖아요. 근데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이용하시면 전세 지킴 보증 꼭 추가로 가입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꼭 아셨죠? 그리고 이 상품도 신혼 다자녀 가구는 보증료율 0.02% 우대받을 수 있으니까 체크하고 가십시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출산 육아 지원 정책부터 주택금융 혜택까지 한 번에 알아봤는데요. 사실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더 많았어요. 근데 시간 제약상 다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기 낳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주 말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내가 대신 낳아주고 싶을 지경이야.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말이야 그게? 안 낳아봤잖아. 낳아봤어? 갑자기 그거 그러니까 안 낳아봤지. 안 나와봤지. 난 낳아봤잖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건 가짜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짜 사랑에 대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물론 종태도 사랑합니다. 네, 아무튼 찐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면서 진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잠을 줄이고 희생을 하고 이렇게 내가 이타적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제도도 많으니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꼭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고 아기 낳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맞아. 근데 하나씩 찾아보다 보니까 도움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촬영하면서 주택금융공사를 처음 알게 됐는데 전월세 보증, 또 보금자리론, 부모님 세대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까지 진짜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으로 알게 모르게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거 관련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고민 말고 주택금융공사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린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검색해주세요.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